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라 휴일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의 동향을 보면은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구매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한다. 원래 건축 자재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새 아파트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 대비해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좋은 유리한 점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건축 자재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분양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옛날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많이 산다 거의 사람들이. 그리고 큰 평수를 안 사고 작은 평수. 제가 얼마 전에 앞으로 부동산에 전개될 수 있는 예상을 이제 동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만 가지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 불경기 때는 여러분들이 대형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불경기 때는 새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 그 다음에 작은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주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저께 텔레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식품 물가라든가 생활 물가도 올라가는데 주택도 우리가 예전에 무조건 새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에는 안 돼요. 지금의 새 아파트는 지금의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지금 쌓여 있는데도 지금에 팔리질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분양가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없고 그냥 놔두면은 이자만 건설 회사가 자금 회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영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이제 팔겠다 해도 새 아파트를 안 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아파트 가격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 사가지고 차액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던지 해서 살 텐데 지금의 주변의 아파트보다 더 새 아파트가 더 비싼데 누가 사나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한테 내용을 들어보면은 비싼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를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면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원래 건축 자재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분양가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적이거나 회사들이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건설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이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분양가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건축 자재가 점점 올라가지고 새 아파트는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옛날 30년, 30년 오래된 아파트라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갑니다. 이거 저기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그 건축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따라서 올라가요. 얼마 전에 내가 예구에 아파트를 봤는데 100년이 넘은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요즘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면에서 아파트를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 있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하면은 100년도 가능합니다. 100년도 가능해요. 콘크리트의 강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각 같은 거는 100년, 200년을, 3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하잖아요. 그런 데는 콘크리트도 아주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오래 갑니다. 몇백 년을 가는 콘크리트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지금의 보통 우리가 재건축 시한을 3, 40년이면 재건축을 한다.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금방 지었다가 금방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거는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낭비에 해당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을 살 수 있는 강도 높은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어야 된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택난도 해결이 됩니다. 주택난도 해결이 되고 그래요. 외국 해외 톱 뉴스에 나왔는데 10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주민이 사상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100년 전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라는 게 그렇게 고강도 콘크리트가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래도 한 4, 50년이면 수명이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콘크리트도 자꾸 진화되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이 철도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철도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철교라든가 철도 시설을 원래 일본이 철도의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철도 건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년 전에 철도를 건설했는데 1948년 8월 15일 날에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한 100년 전 100년 훨씬 전에 철도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의 수송과 수입을 운송하는 수단이 가장 좋은 것이 철도입니다. 그때는 철도로 모든 물량을 이제 수송 수입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서 많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여러분들이 그 남대천 가보면은 그 철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철교입니다. 그게 요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건설할 때, 거기에 이제 철도를 그 선형을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철도를 놓다 보니까, 백 몇십 년 전에 일본이 건설한 철거를 하고 새로 놓는 작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강 사람들이 내가 공사할 때 가봤습니다. 그 백 몇십 년 된 일본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강남대천 철교를 철거를 시작을 했지만은 철거를 하다가 포기를 할까 몇 번 그 건설 업적에 협회하고 회담을 여러 번 했대요. 그거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건설을 했으면은 도저히 철거가 어렵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철거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KTX가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철도를 그 자리에 놓지 말고 좀 방향을 들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건설하고 이거는 나중에 철거하자. 너무 철거가 단단하고 어려워가지고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될 때까지는 공사를 다 하기 어렵다. 이게 철거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애당초에 예상을 못했다. 이게 엄청나게 단단해가지고 철거하는데도 포기를 하느니 마느니 엄청나게 그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일본이 백 몇십 년 전이만 해도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를 갖다가 건설했습니다. 특히 물을 건너는 교량, 철교 같은 거, 아니면 다리의 교각, 그 다음에 철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도 높은,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300년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는, 한 300년. 그 정도의 일본의 철도 건설 기술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도. 지금이 일본이, 모든 첨단 기술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저도 마이크라든가 마이크 케이블 이런 걸 수시로 이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사다 보면은 일본에서 일본제 마이크 케이블이 유명하다고 계속 나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 공구 같은 데도 일제 공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장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제, 이런 것을 많이 써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철도 건설업만 많이 기술이 앞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앞서 있다. 지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도라이버, 벤치, 이런 거, 저도 여기 주방에서 가위 있잖아요. 주방 가위. 전부 다 일제입니다. 공구도 집에서 하다못해 드라이브 써도 전부 다 일제예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유튜브 할 때도 보면은, 모가미니, 카나,
카나레, 모가미, 이런 그 유명한 그 마이크 유튜브 할 때 들어가서 사다 보면은 유명한 그 마이크 케이블들이 일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나오고 독일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일본이 빠지지 않아요. 세계에서. 그만큼 그 첨단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완전히 그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일제 케이블이 좋다고 계속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하면은 이걸 써보라, 이걸 써보라, 이걸 써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것도 이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게 좋았냐면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일제가 그렇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벨덴 마이크 케이블도 유명하지요. 몇백 년 역사에 있으니까. 독일도 그렇고 독일의 라든가 클로츠 이런 거 벨덴 이런 거 웜 케이블 뭐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의 미시한 첨단 기술은 사실상 일본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도 요 집에서 쓰는데 도라이브를 써도 일치가 아니면은 몇 번 안 쓰면은 그 끝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일제 도라이브가 있어요? 삽니다. 그거 아무리 써도 그게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좋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크 케이블도 저도 여기 보면은 L426S라든가 뭐 이런 카나레 케이블을 좋다는 게 세계 명품 케이블이다. 다른 나라도 좋은 게 있지만은, 그렇게 튼튼한 게, 우리나라는 재건축할 때도 이게 한 아파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나 철거를 이용해서 한 3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축 수명이 짧게 하면 할수록 비효율적이고 비용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다시 부수고 다시 짓고 하려면은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사회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강도 시멘트라든가 철근을 사용해가지고 300년 아니면 5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지금처럼 이 주택난이 해결이 되고 매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수천만 호, 수백만 호를 더 건설해가지고 완전 주택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지으면은 300에서 500년까지 써도 까뜩없다 할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택난이 저절로 해결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돈을 그렇게 오래 쓰는 아파트를 쓰면은 건강 측면에서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여러 측면이 좋은 점이 많아요. 새 아파트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새 아파트를 지으면은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유튜브를 하는데 쓸데없는 참 헛소리만 하고 있네.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를 먹으면 빨리 죽는다 하는 건 술, 담배 먹어도 수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지금의 술, 담배를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것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장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술, 담배를 먹는 사람,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 평균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술, 담배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술, 담배를 먹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술, 담배 고래다. 그런데 지금이 20살까지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라고 있어. 아이고, 말이 틀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는 그거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평균을 봤을 때, 이제 그 평균 데이터를 봤을 때 통계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술, 담배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수명이 짧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상 술, 담배 고래도 세계 최장수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125세까지 살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데이터 평균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하는 그 데이터를 쫙 봤을 때 평균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 300년, 500년 되는 아파트를 이제 써도 가뜩 없는 아파트를 지어야 이거 맨날 뭐 한 3, 40년만 되면은 또 때려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고 때려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고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 지역 주민 간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여민들의 분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콘크리트의 강도를 더 개발을 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점점 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콘크리트도 1000년, 2000년을 갈 수 있는 콘크리트도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택난도 해결되고, 뭐, 매년 새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택 공급을 앞으로 몇만 호씩, 공급을 하겠다. 그런 정책도, 몇백 년 가는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런 얘기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새 아파트에 가면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에 새 아파트 가서 안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제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어도 안 갑니다. 안 사요. 보면은 아파트를 건축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나야 이제 건축 자재에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아무리 친환경 건축 자재라고 해도 세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몸에 해로운 물질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발암 물질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돼야
전부 다 빠져나가고 좀 덜한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사는 사람도 되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통 새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왜 고리를 아프고 피곤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그 입주 청소도 하고, 입주하기 몇 개월 전부터 아주 보일러를 세게 틀어가지고, 방안을 뜨끈뜨끈하게 하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아주 펄펄 끓도록, 보일러를 떼가지고, 방안 이런 뭐 세멘트 독도 많고요. 세멘트에도 사람한테 해로운 독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본드라든가 이런 건축 자재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나쁜 물질들을 좀 열을 가해 가지고 보일러를 강하게 틀면은 열을 가해 가지고 빨리 좀 공기로 증발시켜서 보낸 후에 입주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40평대, 50평대 아파트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나쁠 때는 새 아파트보다 구형 아파트가 구매력이 더 높아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구매력이 더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방패의 원리입니다. 방패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 방패할 때 모순이라고 하지요. 뭐가 잘 안 되면 모순이다. 그게 창모자입니다. 창이 있으면은 방패 순자를 쓰지요. 제가 한학자니까 얘기합니다. 모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찌르면은 방패를 갖다가 딱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의 과소비가 하면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소비 하면은 지금의 앞으로 완전히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이제 그 방패로서 돈지갑을 많이 열지 않는다. 그냥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를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도 작은 걸로 하고 새 아파트보다는 좀 사기 쉬운 가격이 좀 저렴한 작은 아파트, 그쪽 옛날 아파트를 사서 가는 것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방패로서 이제 막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 돈을 많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모순에서 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은 뭐냐? 창은 바로 그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의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창입니다. 창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지금에. 아니, 저 식당 물가도 계속 눈만 뜨면은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서민들을 창을 갖다 찌르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 물가, 바구니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창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닫아가지고, 방패로서 막자.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다. 그전처럼 그대로 소비를 하다 보면은 빵꾸가 나와서 완전히 기둥뿌리가 빠져서 죽게 된다. 그게 이제 방패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기본 원리는 어느 것이나 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패트리얼 미사일 갖다가 그 러시아의 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투기, 러시아에서 자랑하고 해자되었던, 인구에 해자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극초음속 전투기 수위호를 패트리트 미사일로 3대를 격추했다. 그것도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그 수는 뭡니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저걸 격추를 해서 파괴시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막는 겁니다. 전투기가 날아서 공격을 한다. 그거 창을 갖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한다. 그게 이제 창모자 써가지고 창모 방패순 해가지고 모순입니다. 모가 되는 것은 바로 러시아 그 전투기 수위호가 되는 거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순이 되는 겁니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있으면은 방패도 반드시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원자폭탄이다 하면은 원자폭탄도 창입니다. 모순 할 때 창모, 방패순. 뭐가 바로 원자폭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본 원리라는 것은 순이 있다는 얘기, 방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을 갖다가 찌르면은 옛날에 우리가 옛날의 영화 보면은 아주 재래식 무기도 정말 개발이 안 되고 할 때는 활, 창 이런 걸 갖다가 싸움했잖아요. 말을 타고 창을 갖다가 찌르면은 이런 쇠판을 갖다가 둥그런 쇠판을 갖다가 탁 막잖아요. 이게 방패로. 이게 방패신입니다. 방패 순이에요. 한자로 순이라고 합니다. 창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찌르려고 하면은 방패를 갖다 막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반드시 방패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원리는 모든 그 사기에서 기본 원리는 통합니다. 그러면은 원자폭탄이 지금의 전 세계에서 이제 원자폭탄을 미사일 그 탄두를 실어서 폭격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방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을 수 있는 것이 산탄 방어 기술입니다. 산탄. 그 이제 그 원자폭탄도 그 파행 그 탄두 핵폭탄을 만들어서 쏜다 하는 얘기입니다. 파행이라고 파행성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사일에 탑재해가지고 쏜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파행이라는 거는 그 바닷물이 출렁일 때 이 웨이브라고 하지요. 물결처럼 이렇게 원자폭탄 탄두에다가 이제 원자폭탄을 실어가지고 그 미사일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목적지에 이제 가서 쏠 때 그냥 폭탄이 한 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폭탄이 여러 개가 이렇게 쫙 나온다는 게 산탄으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확 흩어지면서 핵탄두의 그 폭탄이 천개 만개 분리가 되면서 확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게 되면은 막기가 힘들죠. 이게 한 곳으로 쭉 원형을 기르면서 핵폭탄이 한 개가 딱 떨어진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 격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파행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산탄이라고 해요. 그거 갖다가 핵 산탄으로 그러니까 파형 핵 산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언어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파형
산탄 핵 폭탄이다. 그러니까 파형 핵 산탄이다. 그 얘기입니다. 파형 핵 산탄 폭탄이다. 그러니까 파형 산탄 핵 폭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로켓 맨 위에 탄두에다가 핵 폭탄을 실어가지고 공격을 할 때 그 핵 폭탄이 1000개, 10,000개 그 탄이 분산이 됩니다. 산탄이라고 하지요. 그걸 갖다가 확 퍼집니다. 완전히 확 퍼지면서 그 산탄이 그냥 이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뚝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 파행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방어할 때 격추시키기가 어렵지요.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다. 앞으로의 이 핵폭탄의 기술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파형이라는 거는 물결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불규칙하게 가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른다. 럭비 공처럼 가가지고 폭탄 그 탄이 한 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탄으로 분리되면서 나간다. 그걸 갖다 산탄이라고 합니다. 흐틀 산자, 그 총알탄 탄자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파형 산탄 핵폭탄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뭡니다. 창이면은 순이 반드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금을 망산탄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같이 확 펼치면서 그 산탄을 완전히 격추를 시킨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망형 패트리트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폭탄이 적군이 이제 그 핵 폭탄이 확 여러 개로 분리가 되면서 그게 곡선 이루면서 떨어질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확 이제 쏘면은 그물망처럼 확 이렇게 포위를 하면서 모든 산탄을 전부 다 격추를 시킬 수 있는 방패 기술이 반드시 그 원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순의 원리는 항상 가능한 원리입니다. 불가능한 원리는 아니에요. 창이 있으면은 방패의 원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 공격 위주로 많이 요즘은 개발하지만 앞으로 방어 기술도 핵무기를 쏴라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공중에서 완전히 격추시킨다.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발사 5분 후에 완전 격추를 시키니까 백발 천발을 쏘려면 쏘봐라.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망형 방어망으로 격추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모순이라는 원리가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가 뭡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집값 오르고 물가 상승이 뭡니다. 모순이다.
하면은 순은 뭐예요? 순. 우선 지갑을 열지 않고 절약절약 하는 순 해야지만 살아남다 이거예요. 점점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가 아주 점점 심해진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러니 사람이 살지 못한다.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창을 찌르는 겁니다. 그 창모자예요.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살려면은. 그럼 그게 방패 순입니다. 우리가 모순할 때 창모 방패순 이렇게 써서 모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게 이제 절약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건을 살 때 좀 더 절약을 하고 사치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둥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거러지 돼가지고 낮에 먹지 못해서 죽는 것보다. 모순이라는 그 원리가 그 모든 군사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생활하는 생존에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모순이라는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돼요. 그거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모순 원리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이 들어오면은 나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패로 막아야 한다. 그 창이라는 것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집값 오르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집값이 무섭게 오르네. 그게 창이잖아요. 무섭다는 게. 막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뭐 식당 물가가 올라가고 시장 물가, 바구니 물가 올라가고 아파트 물가 올라가고 부동산 물가 올라가고 무섭게 하루에 자고 나면은 무섭게 오르네. 그게 바로 창입니다. 뭐예요? 창모. 그러면은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방패 순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기가 창하고 말밖에 없을 때 이 철판으로 창을 갖다가 나를 죽이려고 찌르면은 탁 맞고 옆으로 탁 찌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막는 겁니다. 이제 패로 순으로 방패 순으로 막아요. 뭐가 나타났다 하면은 순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절약을 하고,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안 되겠다. 좀 큰 아파트에 사는데 좀 평수를 줄여서 새 아파트 가는 것보다 좀 오래된 아파트 싼 걸 좀 가자. 요즘에 뭐 시장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갑을 좀 많이 열지 말고 절약을 하자. 뭐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요즘에는 좀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순입니다. 순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항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모순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전 세계의 그 전쟁과 이 전투에서도 모순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